여기 사업하시는 분 계세요? 사업하시는 분? 사업하시는 분 안 계시나요? 아니면 배우자가 사업한다. 예. 배우자가 사업한다. 거꾸로 사업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들도 있습니다. 반드시 실패해요. 예. 아 그러네. 사업하는 분들 바빠서. 어 사업하는데 반드시 실패하는 사람들. 누가 실패할까요? 사업하는데 반드시 실패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 정으로 사업한다. 예. 정으로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무조건 실패합니다. 예. 사업을 정으로 하는 사람들은 실패해요. 정으로 한다는 게 예를 들어서 어 무조건 계산적이어야 좋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건 또. 예. 우리가 남이가 막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 예. 그러면 안 돼요. 게으르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또 게을러도 또 되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사업의 종류마다 달라요, 그거는. 굉장히 달라서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부지런함이 미덕 아니에요, 꼭. 예. 일단은 정 때문에 하는 사람은 무조건 안 돼요. 가장 크게 사주에서도. 예. 약간 뭐라 그럴까? 그 대신 동질감은 있어야 돼요. 동질감. 동질감은 있어야 돼요. 이게 정과 동질감은 다른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게 굉장히 오해할 수도 있어요. 정과 동질감이라는 개념 자체를. 그러니까 아니 뭐 제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자네가 돈이 없으니까 내가 뭐 나중에 받을게 하면서 이렇게 물건 빌려주고 이런 거는 좀 안 되죠. 네. 근데 이제 동질감이라는 거는 나와 맞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배우고 동업도 여기에 일부 속할 수도 있죠. 막 그러면서 친하게 지내는 거. 그런 사람들과. 근데 이거는 정으로 친해지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예. 이유님, 사업하시는 분들 사람을 잘 믿지 않는 경향을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아니요. 꼭 그렇지도 않아요. 예. 이게 되게 애매한 거예요. 사람을 믿는 거와 그 사람의 배경을 믿는 거가 있잖아요, 우리가. 예. 사람 자체를 믿으면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 솔직히. 예. 그렇지만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제가 1,000억을 가졌어요. 1,000억을 가졌는데 이 사람이 나를 안 믿어. 그렇지는 않잖아요. 예. 뭘 믿는 거예요? 이 사람의 1,000억을 믿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능력을 믿고 이 사람의 돈을 믿고 이 사람의 뭐 부지런함을 믿고 이 사람의 뭐 학력을 믿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그 회사에서 직원들을 뽑을 때 이 사람의 뭘 믿어요? 학력을 믿는 거죠. 동질감도 비슷한 거죠. 예. 상대방의 어떤 능력들을 믿고 뭘 믿고 이런 거니까 그 동질감이라는 건 좀 더 포괄적인 의미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동질감 이게 되면은 동업에도 잘 맞아요. 대체적으로 동업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성이 이 동질감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를 못 해요. 네. 동질감이라는 개념. 사양코올랭이님, 제가 사업했을 때 제일 문제가 자본이 너무 부족해서 막상 사업을 해보니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돈이 돈을 낳는구나 실감했었던. 그렇다고 제가 엄청난 능력자는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사양코올랭이님이 만약에 진짜 사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사양코올랭이님의 개인적인 능력 있으시잖아요. 그 능력 가지고 돈이 많은 사람한테 찾아가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분명히 사양꼬랭이님을 믿는 게 아니라 사양꼬랭이님의 능력을 믿고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사양꼬랭이님은 저 사람의 돈을 믿고 자신의 능력을 파는 거고요.
결국엔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해요. 이 사업가들은 그거를 되게 잘합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자기 상대방을 믿게 할 뭐가 없는 사람들은 사업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네. 상대방을 믿게 할 게 없어. 예를 들어서 제가 좋은 학력도 아니야. 돈도 없어. 표면적인 능력도 없어요. 근데 가 가지고 "야 나 좀 믿어. 내가 이거 잘 되면 너 이거 뭐 50% 떼줄게." 뭐예요 그게. 그게 뭐예요. 그쵸? 이제 여기에 또 투자하는 사람은 "아유 내 고향 후배니까 정으로서 투자." 막 이렇게 하죠. 이러면 망하는 겁니다. 예. 그게 가장 실패하는 유형에 속해요. 네. 가장 크게 실패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이 확실하면은 사실은 돈을 따올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 자본을 따올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또 막상 또 아주 쉬운 건 아니죠. 그걸 제가 뭐 막 마냥 쉽다고만 얘기하진 않습니다.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예. 이게 좀 투자와 자본의 이런 개념. 그리고 두 번째, 첫 번째는 동질감. 동질감이라는 건 서로 믿는 능력, 돈 막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런 것도 포함된 얘기이고 두 번째는 그 '실패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당연히 실패하지.' 이런 생각이에요. 사업이나 투자에 정말 답답한 사람들, 예 정말 답답한 사람들의 특징이 '백전백승해야겠다.'라는 사람. 예. 그런 사람들은 무조건 실패합니다. 예. 사주에서 투자라든가 사업하게 돼 있어도 실패해요. 예. 그냥 세상의 이치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에요. 세상의 이치를 깨닫지 못한 사람. 네. 정말 바보 같은 사람. 대부분 나이가 연세가 들면은 그걸 좀 깨우쳐요. 예. 왜 그 사람이 그걸 깨우치지 못했냐고 하면 맨날 쉽게 살아서 그래요. 쉽게 살아서. 쉬운 것만 했으니까 실패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사업이나 투자라든가 이런 거는 절대 백전백승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니 워렌 버핏도 못하는 거를 어떻게 자기가 하려 그래. 예. 그건 아니 빌 게이츠, 워렌 버핏 어떤 누구도 못한 거를 자기가 하려 그러는 겁니다. 예. 그냥 돈을 잃을 수 있는 것도 당연하고 돈을 벌 수 있는 거는 그냥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아세요? 자영업을 할 때 가게를 여러 개를 내는 겁니다. 예. 여러 개를 내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1 호점을 내요. 그다음에 이거 잘 되면은 이거 사업 잘 되면은 2 호점을 내야지. 망해요. 그러면은 2 호점도 못 내요. 왜냐면 2 호점에 투자 활동까지도 몰아서 망할 수도 있죠. 아니면은 1 호점이 잘 됐어요. 그다음 2 호점을 내잖아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잘 되면 해야지. 돈을 벌어서 대출 없이 5년 뒤에 모아서 해야지. 언제 그렇게 해서. 잘 돼요. 그러다가 2 호점은 망했어요. 그럼 또 안 되잖아요. 방법은 한 5개 정도를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심하면 10 개. 예. 그러면 거기서 한 5개 절반이 성공하고 절반이 하더라도요. 성공한 쪽에서 수익이 더 크면은 무조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특성이 마이너스가 나는 가게도 정리하지 않아요. 마이너스가 나는 가게도 정리하지 않습니다. 또 여기서 사업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마이너스가 나는 가게를 강하게 정리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예. 그러면 안 됩니다.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총괄 전부 다가 마이너스가 아닌 이상 그러니까 한 10개 중에 9 개가 마이너스다. 아이 그러면 하지를 말아야지. 그러면 말고 한 10 개를 하는데 6개 점포가 수익이 났고요. 4 개가 지금 자영업을 하는데 치킨집이 안 돼요. 그래도 수익 번 데에서 안 되는 데를 메꾸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걸 유지해서 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나중에 그 4개 중에서 잘 되는 게 나올 수가 있고 6개 중에 잘 되던 게 안 되는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균형감 있게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모든 걸 성공할 수 없어요. 오히려 그게 성공의 시간도 줄여줘야 성공의 시간도 줄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거 시간 싸움이에요, 시간 싸움. 내가 가게를 한 다음에 5년 동안 운영을 한 뒤에 그다음에 또 잘 되면은 또 5 년을 해야지 이렇게 하면은 금방 50 살, 60살 됩니다. 예. 근데 20대 때 내가 크게 성공하고 싶어 30대 초반에 그러면요. 점포를 좀만 잘 돼도 그냥 막 일단은 많이 벌려 놓는 건 좀 방법이기도 해요. 예.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 대신 당연히 총액의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는 봐야죠. 예. 또 바보같이 또 "에이 그러면 망하죠." 아이 총액이 마이너스면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고 그래도 총액이 예를 들어서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니 10 개를 하는데 순이익을 해 봤는데 순이익이 400만 원이야. 너무 적은 거 아니야 10 개나 운영하는데? 그러니까 '안 되는 것들을 정리해서 순이익을 더 늘리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끌고 가는 게 자기 사주에서 실패가 뜨는 것까지도 일부 그런 걸로 좀 퉁쳐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20 대나 30대 초반에도 더욱 많은 경험을 다 쌓을 수도 있어요. 사주에 나와 있는 승패를 다 젊은 나이에 경험하면서 퉁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실제로 젊은 나이에 자영업자로 성공한 사람들은 그런 방식을 많이 따라요. 하나만 운영해서 그렇게 부자 된 사람은 별로 없어요, 젊은 나이에는. 이유님, 더 큰 실패를 보지 않기 위해 작은 실패를 갖고 가는 방법일까요? 예, 맞습니다. 예. 김유미님, 투자에서도 그런가요? 분산 투자했을 때 마이너스인 것도 끌고 가야 좋은 건가요? 예, 맞아요. 맞아요. 예, 정확합니다. 예. 그래서 분산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주식이든 뭐 아파트든 분산 투자를 하고 일종의 갭 투자도 비슷한 거예요, 갭 투자. 예. 갭 투자도 이렇게 하시는 분 있잖아요. 아파트를 볼까요? '아 이 아파트를 내가 샀어. 이게 좀 2배 되면은 그때 돼서 어 더 비싼 걸 사야지.' 이거 2배 되는데 한 10 년도 넘게 걸려요. 그러면 도대체 언제 벌 거야. 예. 또 2배가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쵸? 2배가 제가 막 괜히 또 들으면 투기 조장 방송 같지만 어쩔 수 없어요. 갭 투자로 성공하신 분들은 그렇게 번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 얘기했죠? 총괄적으로 무조건 플러스여야 된다. 예. 총괄이 마이너스면은 의미 없어요. 뭐 분산 투자고 뭐고 간에 자시고 간에 다 더했는데 마이너스 나면 그냥 마이너스지. 예. 그런 겁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갭 투자를 해서 아니 뭐든 내가 아파트 10 개를 샀는데 어떻게 다 플러스예요. 마이너스 난 것도 있지. 그냥 그런 식으로 쪼금씩 그냥 가지고 가는 거예요. 유한나 아르크님 투썸 플레이스만 여러 개 돌리시는 분 계신데 다 지점의 자녀들이 점장으로 하시고 본인은 밖에서 매번 돌아다니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야 돼요. 예. 박신희님 쌤한테 두 번째 상담했을 때 판을 크게 생각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같은 의미인가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신희님한테 뭘 보고 말씀드렸는지 기억이 안 나니까. 예. 그러니까 좀 갭 투자나 이런 것도 여기서 기인한 방식이고요. 자영업자들이 하는 방식도 여기고요. 대기업들이 하는 방식도 여기서 기인한 겁니다, 대기업들. 보통 그룹을 만들잖아요. 삼성이 있고 뭐 그다음에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신기하게도 적자 사업들도 굉장히 오래 끌고 갑니다. 예, 회사들이. 적자 사업인데 생각보다 그렇게 빨리빨리 안 끊어내요. 예.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아니 적자 사업을 왜 이렇게 저렇게 오래 끌고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지금 말씀드린 게 보통 사람들도 가지고 있을 것 같죠? 없어.
없어. 진짜 없습니다. 예. 왜냐면 제가 이제 사주를 보고 이 얘기를 드려요. "아니 투자하면 돈 버실 거예요."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아니요. 저는 잃었는데요, 투자해서." 벌 때까지 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벌었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면 백전백승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당연히 잃을 수도 있지 처음 하면. 어떻게 백전백승이 돼. 예. 투자해서 돈을 벌 거라는 얘기를 백전백승이라고 생각하시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건. 사업가인데 "사업하면 괜찮으겠어요?"라고 얘기했을 때 그걸 백전백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거는. 백전백승이어야만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백전백승이어야만 투자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서울대 가야만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잘못 알고 계신 게 많다, 인생에서. 네. 사업이나 투자에서는 백전백승이 될 수 없습니다. 네. 절대 불가능한 영역이에요, 영역 자체는. 신의 영역이라고 보셔야 돼요. 신의 영역. 백전백승이 아니라 100전 중에 한 번에 만약에 한 80번을 실패해도 한 번에 100배를 벌면 되는 거예요, 100배. 예. 100번 투자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100번 투자해서 또 투자를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사업을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니 그냥 사업이나 투자해 가지고 '먹고 살 만큼만 벌면 좋겠다.'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안 돼요 그러면. 한 번은 진짜 부자가 되려면 한 번은 100 배가 떠야 돼요, 곱하기 100 배가. 솔직히 100 배는 좀 과해도 몇십 배는 좀 떠야 된다는 거예요, 투자 방식에서의. 예. 몇십 배는 떠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80 번이 실패해도 돼요. 너무 크게 그렇게 뜨면은. 예. 그걸 노리고 하는 겁니다, 일부는. 근데 매번 노리면 당연히 허영이고 딱 노리는 타이밍 한 번, 인생에 한두 번만 하면 돼요, 한두 번. 워렌 버핏처럼, 워렌 버핏처럼. 워렌 버핏이 뭐 전부 다 주식이 뭐 100 배씩 성공했겠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한두 번만 터진 거야. 한두 번 터졌는데 그게 이제 안정세가 되면서 그렇게 가는 거지 그게 안 돼요. 생각하기는 쉬운데 쉽지 않을 듯요. 그쪽에 좀 감이 있는 감각을 타고나야 할 것 같은데요. 감도 감이지만 기존의 배포입니다, 배포. 예. 배포예요. 실제로 사업하는 사람과 사업이 안 되는 사람 배포의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예. 배포. 배포는 일종의 그 예를 들어서 좀 일부 구두 세면은 또 안 돼요. 예. 구두 세면 또 안 됩니다. 구두 세라는 게 이제 자기가 먹는 거는 아끼지만 투자에는 과감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제외하고 다 아끼는 사람, 투자도 아끼고 이것도 아끼는 사람들은 좀 일어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좀 부자 되기가. 네. 그런 좀 배포랑은 좀 차이가 있어요. 감각도 감각인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업이나 뭐가 이렇게 잘 돼 가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한번 100 배를 띄우려면요 보통은 한 2 배에서 팔거나 아니면 사업 2배 됐을 때 뭐 더 원래는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잘 못 보고 그냥 그대로 끌고 간다든가 좀 투자할 때는 빵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엔 배포에서 밀려서 그런 거예요. 그럼 또 이렇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니 내가 돈만 많았으면 배포가 있는데." 아니에요. 그 사람은 돈 많아도 배포 없는 사람은 배포가 없어요. 신사주의군요. 그릇이 크다는 말인가요? 아이 그거랑은 달라요. 배포와 그릇이 크다라는 얘기는 또 너무 그릇이 크다는 얘기는 그냥 그릇 가게에서 작은 데 작은 데서 뭐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릇이 크다라는 얘기는 너무나 포괄적인 얘기잖아요. 디스스페이스는 100% 공감, 배포 자기 확신이 있어야 하고 돈도 쓸 때는 써야 하고 이거는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디스스페이스 님은 좀 느낄 것 같아요. 하시는 일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진짜로 달라요. 달라. 예. 진짜 다릅니다.
달라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딱 겉에 봤을 때요. 아, 저 사람은 평소에는 좀 소심하다. 그냥 성격 자체는 소심하지만 투자에는 배포가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다 달라요. 이게 투자나 사업형 배포는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신사두고님 말처럼 그릇이 크다는 말이 반드시 또 적합하다라고는 얘기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도 일부 돼요. 그러니까 투자나 사업형 배포가 따로 있다라는 얘기. 예. 그래서 이게 투자나 사업형 배포가 큰 사람들이 부자 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실제로 남자보다 여성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릇이 크다라는 말 잘 안 쓰잖아요. 그쵸? 그렇지만 여성들이 은근히 투자나 사업형의 배포가 크신 분들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또 많이 벌기도 해요. 그런 분들이 실제로 남자들 아파트 투자하기 쉽지 않아요, 남성들은. 이상하게 월급쟁이들이 봐봐요. 월급쟁이로 살잖아요. 월급을 제가 좀 잘 벌어서 월급이 그래도 한 500 번다라고 쳐요, 순이익으로. 근데 막 수십억씩 투자하는 게 또 쉽지가 않아요. 예. 아파트나 뭐 이런 거에. 그러니까 사업형, 투자형 배포는 따로 있어요. 사업형, 투자형 배포는 누가 만들어 줄까요? 누가? 부모님이 만들어 주는 겁니다. 예. 물론 사주에도 나와 있는데 사주에 나와 있는데도 못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면 못 가질 수도 있어요, 당연히. 아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아니, 사주가 투자형 배포 강해. 그래도 어렸을 때 투자 배포가 강한 사람이 어딨어요. 그거 결국에는 사주에 나와 있다라는 거 자체는 사람들이 자꾸 처음 태어날 때부터 그 맥스치까지 가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사주가. 사주가 있다라고 해서 맥스치까지 갔다라는 게 아니라 사주가 그렇다라는 거는 그냥 능력치의 맥스치가 한계치가 높다라는 것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맥스치까지 도달하려고 올리는 거고.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 좀 이거 종이로 적어야 되나? 이해가 되셨어요? 이해가 됐나 안 됐나? 이거 말이 어렵나 제가? 이 종이 이게 좀 불빛 때문에 이게 종이에 써도 잘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사주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할까요? 단순하게. 어 제가 만약에 게임 캐릭터라고 할게요. 힘 100, 스피드 80, 뭐 체력 5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딱 제 캐릭터가 만들어질 때부터 이걸 갖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힘 100, 스피드 80, 체력 50 이게 아니라 처음 딱 제가 게임상에서 띵 나왔을 때는 힘 20, 스피드 5, 체력 3 이거예요. 근데 이제 뭐 게임도 하고 뭐 여기서 이제 뭐 플레이를 하면서 성장을 하죠. 그래서 최고치로 높아지는 게 힘 100, 스피드 80, 체력 50 그 이상은 안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잘. 그때부터는 엄청 더디게 간다는 거야. 근데 이게 생각해 봐요. 진짜 차이가 큰 거예요. 예, 결국에는. 근데 이거를 올리는데 시간이 짧아야 되잖아요. 제가 힘 100을 올리는데 제가 뭐 70 살에 올렸어요. 그럼 의미가 없어. 그리고 실제 뭐 70 살이 되면 힘 100 까지 올릴 수도 없고 그냥 생물학적으로 그게 되지도 않고 허접하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주라는 거는 제가 사주에 나와 있는 당신의 그냥 최대치를 얘기해 줄 뿐이에요. 최대치를 얘기해 주는 거지 지금 그 능력치를 갖고 있다가 아니에요. 자꾸 사람들은 지금 갖고 있다라고 생각해. 그럼 뭐 그 상담을 만약에 15살 때 오면은 제가 "어유 뭐 이렇게 이러이러하겠네요." 그때 그 능력치를 갖고 있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15 살에 가질 이유도 없고 갖지도 않고. 예. 그래서 이거를 빠르게 끌어올려 주는 사람들은 부모님이라는 거죠. 왜냐면 어렸을 때 당연히 20살 이전에 부모님과 같이 가장 오래 있잖아요. 그러니깐 그런 거죠. 그러니깐 결국에는 이 배포라는 것도 사주상에서 일부 타고난 것도 있고 부모님이 끌어올려 줘서 해야죠. 근데 투자 배포라는 게
빠른 시기에 성장하기가 어려워요. 부모님이 키워주지 않으면 젊은 나이에 성장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래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좀 투자를 40대 이후에 많이 했죠. 50까지. 근데 요새는 부모님들이 그 중요성을 일찍 알아서 요새 20, 30대에도 투자들이 많이 늘어나긴 한 겁니다. 예. 근데도 결과적으로는 한 40, 50대들의 투자를 좀 이기긴 좀 어렵기도 해요, 기본적으로. 디스스페이스님, 예를 들면 돈을 버는 대운이긴 한데 돈은 크기와 양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그 돈 버는 대운의 그 돈의 크기 파이는 베팅을 통해서 뭐 그렇기도 하고, 그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배포라든가 여러 가지 제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기 사주에 나와 있는 그 현 시점, 내가 투자하는 시점에까지 끌어올라와져 있냐라고 보는 겁니다. 네. 끌어올라와져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게 3박자가 딱딱딱 맞아야 크게 벌 수 있는 거죠. 네. 크게 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배포는 어떻게 키울까? 배포는 제 생각에는 도박을 하는 건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예. 중독되지 않는다라는 선에서. 예. 내가 중독이 아니라 그 머리 쓰는 걸 좋아해서 도박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좀 필요한 것 같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어요. 그냥 진짜 고수도 화토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들이 또 맨날 포카 막 고수도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것도 나쁘진 않은데 바둑도 그렇죠. 바둑. 예. 바둑이 무슨 도박이에요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고요. 그 바둑 안 둬보신 분들의 또 얘기야. 바둑 도박입니다, 일부. 예. 도박 바둑이 얼마나 강한 줄 알아요? 진짜 바둑 기원 가면은 막 도박 바둑도 많이 해요, 도박 장기 이런 거. 예. 그게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내 움직임에 따라 상대방이 정해지지 않은 패턴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무리수를 둬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과감하게. 바둑이나 이런 거 둘 때 여기에 두면은 야 이거 진짜 상대방에 따라서 먹을 때는 진짜 완전히 그 집을 완전히 박살낼 수가 있고, 그리고 내 집은 키우고, 이거 죽으면은 내가 자칫하면 대마가 죽을 수도 있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정말 은근히 바둑이 정말 도박적입니다. 예. 굉장히 도박성이 의외로 강해요. 그러면서 좋은 점이 내가 한 번 도박을 해서 거기서 집을 크게 잃어도요, 다음번에서 또 만약 판이 아직 깨지진 않았어요. 그러면서 또 역전할 수도 있는 정말로 인생과도 같습니다. 바둑 해 보시면 알아요. 근데도 어렸을 때 그런 또 도박이라든가 이런 거를 완전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100% 100% 고수도, 포카, 뭐 바둑, 장기 이런 류를 전혀 좋아하지도 않고 관심 없으신 분들이 배포가 있거나 뭐 투자를 잘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예.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신사두고님, 보드게임 같은 건 어떨까요? 좋습니다. 보드게임도. 왜냐면 순간적인 자기 판단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나잖아요. 사실은 100점 100승이 없어요. 보드게임 이런 것도. 아무리 보드게임 잘하는 사람도 100점 100승이 어딨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나 좀 도움이 많이 될 수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젊은 나이에 좀 도박을 해 보면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 봐요. 아이들과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진짜 뭐 코 묻은 돈 코 묻은 돈 고스톱 쳐서 뺏지 마시고 이런 보드게임 같은 거 해 보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예. 보드게임 같은 거. 그리고 한 20-30 대가 되면은 사실은 중독이 안 될 수 있다라고 하시면 좀 해 보는 건 좀 저는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예. 인형 뽑기는 좀 아니에요, 인형 뽑기는. 예. 왜냐면 인형 뽑기는 내 선택보다도 그 인형 뽑기 기계가 이 사장이 사기꾼 같으면 이렇게 이 기계가 까다가 이렇게 집을 때 안 집어. 예. 집지를 않아요, 인형 뽑기는. 그러니까 이건 뭐 약간
내 판단이나 이런 거보다 인연 뽑기 운이 좀 작용하는 게 있다 보니까 그거는 쪼끔 아니라고 좀 볼 것 같아요. 예. 근데 좀 포카나 고스톱 이런 거는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는 보긴 합니다, 저는. 예. 근데 또 허구한 날 잃으면 하지 말고, 또 했는데 배포만 커졌어. 근데 허구한 날 잃어. 그럼 하지도 마. 예, 하지도 마. 그냥 그쪽에 그냥 재능이 없는 사람, 재능이 없는 사람. 예, 재능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그냥 하지 마세요. 그냥. 또 하면 좋습니다. 배포도 커집니다. 막 이랬는데 또 뭐 못한다 그러면 그냥 없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윷놀이도 예 좋을 수는 있어요, 윷놀이. 윷놀이 괜찮습니다. 예. 김보영님 게임 도박 내기 그런 거 진짜 관심 없으니 배포 기르기 글렀네요. 크크크. 그쵸. 좀 관심을 좀 일부 가지셔야 됩니다. 에이 근데 제가 무슨 지금 거덜내듯이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런 흐름이나 이해를 하기 위한 그런 거랑, 그리고 적절한 금액은 좀 괜찮다고도 봐요. 내가 이 선택을 한순간의 선택으로 얼마나 좀 딸 때는 크겠다고 얼마나 크게 이룰 수 있는지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약간 모의 시뮬레이션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모의 시뮬레이션. 아니 점당 100원 쳐 가지고 고스톱 인생 안 잃으니까 걱정 마세요. 점당 100 원으로 전 재산 잃으려면 한 100년 동안 쳐야 돼요 웬만한 사람은. 쉽지도 않아. 예.